안녕하세요. 직터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이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알려주고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지역 일자리팀에서 근무 중인 연구원입니다. 제 전공은 교육학이고요. 지역 일자리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어와 경영학부를 복수 전공을 했고 팀에서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관 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다양한 일자리를 조금 더 쉽게 국민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일자리와 사람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근무 인원이나 연봉 같은 거는 알리오에 다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채용 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일반직 5급 채용 경쟁률이 300대 1이더라고요. 근데 또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진짜 자소서가 너무 중요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자기소개서 첫 줄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지. 이거 혹시 사전에 전달이 안 됐나요? 전달 받았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저희 첫 문항이 지원 동기였어요. 저는 한국고용정보원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곳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사회에 일조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고 썼습니다. 연구원님은 첫 줄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질문은 대리님이 답변을 준비하시기로 해서 그래요? 팁을 좀 알고 싶었는데 쉽게 알려주시지 않는군요. 서류 심사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 정량평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자격증만 열심히 따면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수는 이제 만점을 만들어 간다는 목표로 준비를 하시고 이제 정성처럼 자소서를 쓸 때에는 이 직무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고시를 보니까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인턴 이렇게 다양한데 이 차이를 좀 쉽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규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정년까지 근무하는 이제 직급 체계를 따르는 정규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년이 혹시 몇 살이에요? 저는 만 60세까지. 비정규직은 이제 계약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이제 근무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휴직 들어가시면 그분들의 대체 인력도 자주 채용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력이 필요할 때 또 계약직을 채용하는 편이고요. 그럼 길면 2년, 짧으면 1년 정도가 네, 되겠네요. 그 정도 됩니다. 무기계약직은 사실 워딩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무가 없을 무잖아요. 기한이 제한이 없는 계약직? 무슨 말일까요? 네, 정년이나 이런 건 똑같지만 이렇게 승진 체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냥 채용 과정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턴은 잘 알긴 하지만 네네. 청년 인턴이라서 만 34세 이하까지만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 또 나이 제한이 있어요? 만 34세요. 이렇게 다양한 채용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공고문을 보니까 연구직은 석사 이상이 지원할 수 있고 경영, 경제, 공공정책, 사회학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연구원님은 무슨 학과라고 하셨죠? 저는 교육학과를 나왔는데요. 교육학과. 당시에 뽑으려고 했던 업무가 직업 진로 및 교육 관련 쪽이어서 그런 채용 공고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럼 매년 회사에서 니즈가 있을 때 그에 맞는 공고가 나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회사에 석사, 박사 하신 연구원분들은 어느 학과들이 많으시나요? 일자리 관련된 거라고 하면 노동시장, 경제, 경영 뭐 이런 쪽이 해당이 될 것 같고 직업 진로 쪽으로 가게 되면 교육, 심리, 상담 뭐 이런 쪽이 속할 수 있어요. 엄청 다양하겠네요. 잘 몰라서 그런데 교육학이랑 노동시장이랑 어떻게 연관성이 있어요? 제 전공에 대해서 물어보신 네. 거예요? 괜찮아요. 예상대로 전혀 가지가 않습니다. 알겠어. 대본에 없는 거 안 할게요. 아닙니다. 지금 지역 일자리 팀에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나요? 지역 간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말이 너무 어렵죠? 제가 인터뷰 방향을 약간 잘못 잡고 온 것 같은데 지방 소멸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큰 이슈고 화두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해결하고 지역 간 격차도 많이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도 지역에 많이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옆에 앉아 계신 팀장님이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맞아요. 아주 설명을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다. 맞죠, 팀장님? 충분합니다. 혹시 연구원님과 대리님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취준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지산맛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진행을 하거든요. 의견들을 모아서 고용부 본부에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들 수행기관들한테 그 관련 주요 이슈나 현안들을 알려드리고 하는 등의 업무가 주 업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연구원님 한 분이서 우리나라 전 지역을 관리하기 절대 절대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죠. 뿌리내리기 형식 느낌이 나는데 중간에서 관리 체제를 가지고 계시고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관리해주는 느낌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히 맞는 게 공공기관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이 하는 일이 조금은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한다는 공적 사명감 갖고 해당 업무를 대하면 그 업무에서 얻는 즐거움도 분명히 더 커질 것이고 조금은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되게 진부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한 3년차, 4년차 되다 보면 아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나 왜 이 회사 다니지?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그 돌파구를 찾는 게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감을 조금 더 풀자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사기업 다니다 공공기관으로 아, 그래요? 이제 사기업 그만둘 때 이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왜 내가 거기서 계속 일을 해야 되지? 라는 목표가 없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어쨌든 그 나라에 또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공기관을 다시 준비해서 입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일잘로의 특징이었는데 뭐 데드라인 잘 지켜라 이런 거 없나요? 굳이 한 가지를 더 꼽자면 네. 저는 오히려 FM적인 성향이 조금은 더 공공기관에 맞을 수도 있을 FM. 것 같아요. 규범이나 규칙 같은 거를 따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런 게 오히려 자신하고 잘 맞다. 본인이 좀 더 FM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공공기관에 누구보다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칙 규율 말씀해 주셔서 궁금한데 이것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저희가 회의 준비하거나 이럴 때 네. 이제 커피도 준비할 때가 있잖아요. 커피 네. 네, 그 기준이 이제 5,000원이어서 커피 값이 5,000원이 네, 넘으면 네, 안 돼요? 네, 5,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4,500원이면 그거 드실 수 있어요. 그것까지 네. 아 진짜요? 규정?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은가 봐요. 일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신 적이 언제세요? 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막 갑작스럽게 뭐 자료 요청이라던가 근데 국회 자료나 고용부 요청 자료, 국민들이 요청하는 자료도 스파성으로 자주 있는 편이라 스트레스 받는다기보다는 생각지 못한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진짜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요청 자료 하나 오면 너무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 직터뷰 공통 질문인데요. 회사에 장단점 3개씩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장점은 유연근무제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8시 출근, 5시 퇴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 집중근무로 10시간 근무하시고 금요일은 일찍 퇴근 공부를 더 하고 싶으셔서 석사나 박사 학위 준비 중이신 분들은 학위 취득을 위한 유연근무제 제도도 따로 있어요. 일하면서 능력도 키울 수 있는. 두 번째 장점. 직무 관련해서 교육비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연간 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외부 교육도 자유롭게 가실 수가 있고 또 내부에서도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자주 마련해 주고 계세요. 혹시 뭐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지금 연말이라서 저희 지금은 안 듣고 있지만 연초에 통계 관련 교육을 들었어요. 아, 통계교육. 연구하는 기관이니까 이것저것 들을 게 많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 수평적인 조직 문화인 것 같아요.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MZ의 비율도 많은가 봐요. 20, 30대가 한 3, 40%? 50% 될 거예요. 네, 50%. 좀 젊은 조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 단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단점은 한 가지인데요. 공식적으로 3개 해주시면 아 그래요? 첫 번째 거부터 들어볼게요. 위치가 충북 혁신도시라는 곳에 있는데 네. 편의 시설이 아주 잘 갖춰진 거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 여쭤볼게요. 저는
그쵸. 장점이 또 더 많은데 네. 저희는 이제 지사가 없고 본사 한 군데서만 일하는 거여서 그 거주의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치 관련해서도 그렇네요. 단점이 아닌 단점이자 장점. 단점이 없는 거죠. 최초로 단점을 네. 장점으로 순화해 주신 세 번째 단점. 단점 없어요? 팀장님 혹시 단점이 있으신가요? 뭐라고요? 저희가 소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네.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취준생 분들한테 취업 꿀팁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 원에서 운영 중인 온통 청년 이 온라인 청년센터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지금 알았어요. 그쵸.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이 온통 청년 사이트를 많이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고용정보원에서 하고 계셨구나. 제가 취업 준비할 때 면접 복장 대여하는 것도 그렇고 스터디룸 무료로 빌려주는 것도 그렇고 그 사이트에서 되게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저 덕분에 취업 잘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외부 게스트로 한국고용정보원과 직터뷰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대본에 없죠? 생략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리즈에서 볼게요. 안녕.